혹시 챗GPT에 긴 글을 넣으려는데 갑자기 문서가 너무 깁니다라는 메시지가 뜬 적 있으신가요? 분명 우리가 쓰는 AI는 최첨단 기술인데 왜 문서가 조금만 길어져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더 황당한 건 챗GPT가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기능을 쓰더라도 조금 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앞에서 했던 말을 까먹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아까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하고 싶은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으셨죠?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AI의 기억력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AI 개발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AI는 엄청나게 똑똑해지고 있는데 그 똑똑함을 담을 그릇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2027년 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샌디스크와 손잡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삼성전자도 곧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어떤 기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HBF, 즉 고대역폭 플래시 메모리라는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딜레마를 해결할 구원투수 HBF가 무엇인지, 그리고 2027년 열릴 이 시장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지 그 누구보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다음 반도체 섹터에 나타날 파도를 먼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메모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메모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정보를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우리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것처럼 전자기기도 메모리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D램은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 작업하는 공간이고, 낸드 플래시는 USB나 SSD처럼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D램은 빠르지만 전원을 끄면 다 사라지고, 낸드 플래시는 느리지만 전원을 꺼도 남아있죠. AI가 쓰는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특수 메모리입니다. D램은 원래 속도는 빠르지만 용량을 늘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회로가 복잡하고 제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 층으로 쌓아도 HBM 한 개의 용량은 고작 36GB에 머뭅니다. 스마트폰 저장 용량이 보통 128GB, 256GB인 걸 생각하면 정말 작죠. 반면 AI 모델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챗GPT 써보시면은 GPT-3, GPT-4라는 모델명들을 보셨을 겁니다. 보통 숫자가 높을수록 더 발전된 모델을 뜻합니다. GPT-4의 뇌세포인 매개 변수가 1조 7천억 개인데 GPT-5는 5조 개가 넘을 겁니다. 쉽게 말해 AI는 점점 똑똑해지는데 그 똑똑함을 담을 그릇이 너무 작은 거죠. 올림픽 수영장 물을 욕조에 담으려는 격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HBF입니다. HBF는 D램이 아닌 낸드 플래시를 쌓아서 만듭니다. 낸드 플래시는 구조가 단순해서 대용량으로 만들기 쉽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HBF가 있으면 AI가 더 긴 대화를 기억하고 더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챗GPT에 아무리 긴 문서를 넣어도 문서가 너무 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반도체 투자의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따라오고 계신지 제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HBM 붐이 일어났을 때 신기술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복잡한 기술 용어에 겁먹고 어렵다고 포기하셨던 거죠. 이번 HBF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 언론은 모르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면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엔 기회의 선두에 서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HBF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낸드 플래시 칩을 수십 층 쌓는다고 했죠? 각 칩의 두께가 머리카락보다 얇은 2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종이 한 장의 5분의 1 두께예요. 이렇게 얇은 칩을 16층, 24층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열을 받아도 휘어버립니다. 감자칩처럼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열입니다. AI 서버는 엄청난 열을 냅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는 85도가 넘으면 오작동합니다. D램은 100도까지 버티는데 말이죠. HBF를 AI 서버에 넣으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수명도 문제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를 쓰고 지우는 횟수가 10만 번 정도로 제한됩니다. D램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AI는 초당 수백만 번 데이터를 쓰고 지우는데 HBF가 금방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술적 난제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SK하이닉스가 샌디스크와 손잡고 2027년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장이 열릴 때 누가 돈을 벌게 될까요? 흥미롭게도 HBM을 만들 때 쓰던 장비들이 HBF 만들 때도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두 기술의 핵심이 같거든요.
바로 칩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입니다. HBM은 D램을 쌓고 HBF는 낸드 플래시를 쌓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HBF 제조를 초고층 빌딩 건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이 빌딩을 지을지 봅시다. 앞서 언급한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연합이 설계도를 완성하고 2027년 착공을 준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낸드 플래시 기술을 가지고 언제든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죠. 본격적인 공사는 재료 준비부터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라는 재료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보다 얇은 20마이크로미터로 깎아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의 5분의 1 두께입니다. 여기서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로 이 얇은 웨이퍼를 깨지지 않게 정밀하게 자릅니다. 램리서치는 이렇게 얇은 웨이퍼가 만약 휘어지게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칩을 한 층씩 쌓아 올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각 층이 서로 소통해야 하니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죠? TSV라는 기술로 각 층을 관통하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전기가 통하는 금속을 채워 넣습니다. PSK홀딩스가 구멍을 뚫고 남은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하는 디스컴 장비를 공급하죠. 중요한 건 각 층을 실제로 붙이는 작업입니다. 지금은 층 사이에 미세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솔더볼을 넣는데 앞으로는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바뀝니다. 용접처럼 말이죠. 더 튼튼하고 전기 신호가 10배나 빨라집니다. 이 용접 장비 시장이 지금 뜨겁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인천에 1,000억 원짜리 공장을 짓고 있고 한화비전이 내년 초 한미반도체보다 빠르게 2세대 장비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BSI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HPSP는 용접 부위에 생기는 빈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특수 장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딩 외벽을 마감하듯 칩 표면도 매끄럽게 다듬어야 합니다. KC텍과 한솔케미칼의 연마제로 표면을 갈아내고 TCK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의 시가액으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동진 세미캠과 삼양 NC캠의 감광액으로 회로 패턴을 그리죠. 이런 화학 소재들이 일반 칩보다 2~3배나 더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준공검사입니다. 100층 빌딩에서 50층 하나만 부실해도 전체가 무너지듯 HBF도 한 층이라도 불량이면 전부 버려야 합니다. ISC, 테크윙, 유니테스트 등이 모든 층을 철저히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죠. 전수검사가 필수입니다. 한국이 이 HBF 경쟁에서 이긴다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챗GPT에서 문서가 너무 깁니다 라는 메시지를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을 한국 기업들이 뒤에서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그 변화를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AI 버블이라고 떠드는 지금 우리는 다음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섹터 변화의 경우 앞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이슈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대응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텔레그램은 제가 시장을 보는 순간 바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구독자 7만 명 달성한 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 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 분석, 그리고 주식 꿀팁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만 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 댓글에 하트 하나만 남겨주세요.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라 나는 겉핥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는 우리끼리의 조용한 신호 같은 거죠.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진짜 다 봅니다. 몇 개가 달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